안녕하세요. 독서하는 금요일의 이동주입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으로 생방송 대신에 녹화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피엔스 2부작의 마지막 시간 모두 함께 해주세요. 생방송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픈톡방을 통해 링크가 공개되며 줌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추 유튜브에도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며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톡방에서 받고 있으니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24살. 처음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장교가 되었던 2011년. 전쟁사라는 과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수업에서는 인간의 역사 중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인류의 역사 중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굉장히 짧았다고 배웠습니다. 당시 저는 사람을 인간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의 대상처럼 분류하고 자신의 종족을 분석하는 종족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또 치열하게 발전해 왔을까요? 4년에 가까운 시간 장교를 하며 1000명이 넘는 병사들과 소통하고 또 토익 강사가 되어 2000여 명의 학생들과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전 아직도 제가 인간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피엔스는 최대한으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에 지배받고 명령받는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문명의 발달 과정에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지구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영향을 지구에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인 우리는 인간인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서 빨리 그 여정으로 떠나봅시다. 작가는 이 책의 도입에서 독자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 예언서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가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거나 직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환경 문제부터 이슬람 국가를 둘러싼 문제까지, 그리고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인 빈국의 문제들, 사실상 지구의 모든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핵 문제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과 나라,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지구에서 고립시키고 없애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게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수의 코끼리는 숲은 황폐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개체수가 줄어듦으로써 생태계와 공존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어떤 동물보다 강하지만 배를 채우고 난 뒤에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인간만이 배가 부르고도 음식을 탐닉하고 부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같은 종족인 인간을 상처 입히고 억압합니다. 누군가는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설파하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져 더 이상 미래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일까요? 어떤 연구를 시작할 때는 과제물의 시작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정석인 법. 작가는 인간의 시작은 100만 년 전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고 지성도 있었지만 그저 동물의 사체에서 골수를 파먹는 약한 종족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올라선 핵심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불이 나는 에너지를 길들여 숲을 개간할 수 있게 되었고 고기를 먹고도 배탈이 나지 않게 되었죠. 불을 길들여 생존력을 극도로 높였고 고기를 소화시킴으로써
큰 에너지가 필요한 두뇌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인간은 인지혁명을 통해 먹이사슬의 최상층으로 껑충 올라섭니다. 인간은 인지혁명을 통해 언어, 허구의 구성을 통한 공동체를 생성합니다. 많은 정보를 효율화된 언어를 통해 공유하고 공동체라는 허구적 믿음을 서로 나눔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단일 개체의 협력이나 하이에나 등의 수십 개 개체 단위를 뛰어넘어 수백, 수천, 수만의 달하는 지구의 단일 규모에서 단연코 가장 큰 크기의 집단군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작가는 인지혁명이 일어나는 수렵의 시기에 인간을 지금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신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의 우리보다 지적인 측면에서 훨씬 뛰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예를 들면 당시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식량을 얻을 수 있는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머리에 모두 암기하고 반응할 수 있는 지성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현생 인류와 당시 인류가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그들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인류가 살아갔던 모든 흔적이 진화하지 못한 인간의 못난 모습만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인간답고 강인했다는 것입니다. 인지혁명을 통한 사회의 구성, 그리고 농업혁명과 인류의 통합, 그리고 과학혁명. 인간의 인지혁명과 수렵생활을 했던 인간은 자연스럽고 설명하기에 간단하지만 2, 3, 4장으로 이어지는 책의 농업혁명과 인류의 통합, 그리고 광학혁명은 지금 우리가 사는 발전된 모습인데도 작가의 글에 녹아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면 오히려 이를 연결시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인지혁명을 거쳐 집단화를 이룬다. 집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혁명을 일으킨다. 농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굶주림과 기아, 내부의 문제들이 생기고 이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화폐와 종교가 그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생성된다. 사회 팽창이 극에 이를 때쯤 자본주의를 통해 신용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막대한 부로 인하여 과학혁명이 일어난다. 사회를 마치고 난 뒤에 농업혁명과 과학혁명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인간은 집단을 이루고 부를 획득, 더 이상 지배할 것이 지구에 없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황야의 두 발로 우뚝 선 수렵시대 인간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고 지배하기 위해 허구를 정형화하고 구체화하여 울타리 없는 사상적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이 사람을 가두는 시대.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 모여 살기 시작하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유발 하라리. 이제 불행한 인류는 소수의 욕심 많은 지배자들을 위해 그들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그들 자신까지 과학을 이용하여 개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의 탐욕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혁명에서 인간이 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나약한 인간이 지구의 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정신에 있었잖아요. 우리의 정신은 있지 않은 사실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발달해 있는데 이제 과학의 발달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죠.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허구를 추종하지 않는 낭만 없는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작가가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은 과학에 과잉 몰입하며 스스로 신이 되려 한다는 생각에 저는 적극 공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의 우리는 공동체 정신이나 집단의식,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지인이 난 복잡한 게 싫고 어릴 때처럼 단순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던 모습에 깜짝 놀라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어린 날에는 어른스럽다라는 말이 무엇보다 큰 칭찬이었는데 과학을 통해 신의 영역에 닿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위해 악을 써가며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전혀 어른스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아주 작은 존재이던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인지를 혁명했습니다. 농업과 인류의 통합,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개인에게 허락된 인지의 혁명, 그것에 대한 회귀가 어쩌면 어느 정도 예정된 불행을 줄이고 조금 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며 유발 하레리의 사피엔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금요일과 독서하는 금요일을 진행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갑니다. 부족한 게 많았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생각하는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시사와 경제 이야기는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금요일은 사실상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 이야기를 사실 나누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잘하는 독서하는 금요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생각하는 금요일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향상된 독서하는 금요일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읽을 책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입니다. 2주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심히 상상하고 생각합시다. 제주 청년들을 위한 시사, 경제, 독서 토크쇼. 생각하는 금요일, 그리고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청년 화이팅! 모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